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큰 실수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찰관과 군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왔고요. 가상 공간을 실물 장치와 연결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안전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이콥 시스템의 정자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콥 시스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자현이라고 합니다. 정자연 대표의 제이콥 시스템은 가상 속에 존재하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실을 연동시키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제이콥 시스템은 어떤 회사인가요? IT 보안 기술로 시작한 회사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제 교육훈련 시뮬레이터를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 규모는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가 있고요. 현재 직원들이 이제 그 전문가 구분을 이루고 있어서 어떤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모두 이제 게임 회사에 전공이 10년 이상,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자연 대표와 임직원들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연구 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고, 경찰들도 외근직 경찰들이 이제 테이저건으로 이제 범인들과 대치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은 부상과 사망 사고가 있는 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경찰관과 군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희가 그 시대에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실전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해 왔고요. 마치 게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건 뭔가요? 이게 한국형 테이저건 R3라고 가상 그 공간에서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면 정말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경찰에서 이 전자충격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발 사용할 때마다 약 42,27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 분들이 외근자가 67,000명이거든요. 그러면 67,000명 분이 한 번 이 전자충격기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쏘게 되면 27억 원이라는 훈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비용을 해결한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가상 공간에 실제 현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현장에 가서도 그런 대응 능력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 현실 시점상 훈련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사업 아이템은 실제적으로 이제 소총, 저격총, 그다음에 테이저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종류의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 훈련단 쪽에 적용이 돼 있었고,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저격 시뮬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저건 시뮬레이터. 가상훈련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비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충격을 해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 마비를 전기적 충격에 의해서 마비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비살상 무기라고 했지만 전기적 충격이 심장으로 발생이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지키는 기술. 이런 맞춤 기술을 찾아낸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좀 창업하기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경찰청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일상을 많이 봤어요. 아, 나 이거 훈련하는데 너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아, 이거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건데 우리는 예산이 좀 적어. 왜 이렇게 적지? 뭐 이런 게 좀 머리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모 경찰청에 한번 가서 강연도 하고 시연도 하고 실제 경찰들이 한번 체험도 하게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게 왜 많이 없죠? 라는 거였어요. 와, 이거 집에다 두면 내가 훈련 맨날 할 텐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신기함보다는 필요하다는 거를 그렇게 어필하시더라고요. 아, 차라리 이거 저희 집에다 좀 놓게 해주면 안 되냐고. 실제로 경찰이 뭐 근무를 할 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에도 바쁘고 외근도 나가야도 내근에서 또 일을 보아야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훈련기가 뭐 나를 잡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냥 내가 휴식 시간에 한번 쏘고 뭐 이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서 이 훈련을 생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모습이 게임을 만드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나 뭐 가상의 상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현실을 보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현장 사진도 많이 찍거나 뭐 찾아보고 해가지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릴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연동되는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 K14 저격총은 국내에 보급된 한국형 저격총입니다. 이 저격총은 저희가 이제 모형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 제작을 직접 진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재원, 무게라든가 어떤 반동에 대한 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훈련하는 군인들이 와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저격수가 훈련하는 총과 동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훈련장 건설 시 드는 비용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했네요. 오차범위는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하는 군이나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오셔서 직접 테스팅을 합니다. 그 오차범위가 얼마인지 피부로 본인들은 많이 써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상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체험했던 장비하고 현재의 시뮬레이터의 장비하고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뭐 비슷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그 기록으로 수치가 남게 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연동되어야 구현되는 기술.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오차 범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만들 때 정말 그 교감을 잘 맞춰서 실질적인 설계를 잘 해야지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범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팀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선 회의를 자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회의는 이제 격발에 대한 회의인데요. 제품의 이제 격발을 할 때 그런 딜레이 타임의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그 중심에서 기꺼이 팀을 위해 나선다는 정자연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하드웨어 개발자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제조사에 있었을 때도 그런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너무 많은 골치를 썩였고요. 그걸로 인해 제품이 생산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고충들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 건 물론 번외적으로 이제 사무실 외쪽으로 이제 나가서 저녁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자주 간다든가, 팀워크숍을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 입장에서 제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곳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제이콥 시스템에서 2010년도에 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명으로 출발을 해서 한 1년 뒤에 10명이 됐지만, 그 아이템 중에, 매출의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IT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침입 탐지라든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장비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저희가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안을 하고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매출 성장세는 50억 이상으로 5년 이내에 50억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세를 갖고 저희는 R&D 연구에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데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저희 IT 기술 운영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대표님과 말이 잘 통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랑 같은 일을 하셨어가지고 일단 야근이 많기도 한데 야근이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그런 거에 공감을 좀 해주시고, 또 야근이 없을 때는 외근 다녀올 때도 그냥 편의를 많이 봐주시니까 그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IT 개발자 출신 정자연 대표. 그런데 경영의 노하우는 외부에서 찾는다고요? 개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굉장히 좋을 거다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고객을 여러 다방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성격입니다. 사실상 경영도 하지만 밖에서 엄청나게 발로 뛰는 그런 경영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니즈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물론 해답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IT 개발자. 그런데 창업에 도움이 된 기술은 IT 개발 능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IT 보안 쪽 제조사에 있었을 때 거기에 만난 고객분들에 대한 니즈, 그 시장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고객사의 조언이 많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이제 증권사나 은행 쪽 고객분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뭔가 사이버 테러나 위협, 뭐 바이러스나 어떤 침입 탐지가 있었을 때 굉장히 고객들에게 손실을 많이 위협적으로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보안 절차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고객사입니다. 그쪽 분들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고객사 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탐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개발에도 접목을 시켜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매우 특수한 시장에서 독창적인 기술로 국내 시장을 확보한 정자연 대표. 하지만 그의 목표는 국내가 아니라는데요. 현재 저희가 만든 제품들의 국내 시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먼저 만들어서 선점을 보였고요. 실제로 저희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로를 해외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보면, 인도네시아에는 코로나 전부터 저희가 어떤 군부대나 경찰 쪽에 저희 제품을
이제 소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선보이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예산도 잡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했던 제품은 세계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패를 2개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받은 상패고요. 저희가 테이저 훈련 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 받은 상패고, 이거는 해군 특전단, 인도네시아 해군 특전단에서 받은 상패입니다. 이거는 저격 시뮬레이터의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사하다는 받은 상패입니다. 동남아에서 자신감을 얻은 정자연 대표는 이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지금 동남아 시장을 겨냥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선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중동 쪽이라든가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어제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 남미 쪽까지도 저희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기로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지금은 정말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장비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고,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을 드려서 여러 고객분들한테 저희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비를 가서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사는 고객은 없습니다.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 나라에 현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의 매출 계획을 잡아보면 연간 500억 이상씩, 5년 뒤에는 해외 시장만 1000억 이상에 대한 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대한 포부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정자연 대표. 그런데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태권도 경기할 때 쓰는 그 헤드 기어입니다. 호구라고 보죠. 여기에는 소관인제 센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회할 때 이 부분들은 표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이 하드웨어와 충분히 호환될 수 있게, 유연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뮬레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시장입니다. 저희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을 바탕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가상 스포츠의 시장을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그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짧게나마 해봤고요. 정말 엄청난 시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상 스포츠 관련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면 스포츠가 더 재미있어진다고 하는데요. 태권도 경기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닌 이제 이 외부 그 디자인을 그 그래픽을 통해서 게임처럼 태권도를 그 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 전자구에 그 타격이 들어오면 그 값이 PC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값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중에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태권도 시장을 이제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모든 연령층이 가장 접하기 쉬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세계 태권도 연맹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세계에서는 50만 개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개의 도장을 저희가 예를 들면 다 납품한다고 하면 뭐 조 단위의 시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한 5%, 10%, 5%, 10%만 저희가 먼저 납품한다고 해도 1000억 이상의 시장을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마케팅적인 부분들은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츠가 이렇게 재미있게 개발된 배경에는 정자연 대표의 철학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재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밌어야 훈련도 하기도 좋고 딱딱하지 않고
사실 저희가 게이미케이션이라고 이제 게임 요소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제 재밌게 훈련도 할 수 있고 실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요즘 MZ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기.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도 정말 유아부터 성인까지 좀 한마음 한뜻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야지 대중적이고 정말 재밌게 태권도를 수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규칙보단 변수가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새롭게 적용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데요. AI는 동작 분석을 인식을 해가지고 타격을 할 때는 어떤 물체를 타격을 하고 강도와 이런 스피드를 통해서 수치를 측정하지만 만약에 회피를 하는, 수비를 하는 동작을 했을 때는 AI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기에 새로운 시장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지만 정자연 대표는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을 둬서 저희가 시장도 잘 보고 저희가 기술력도 많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라고 하면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양궁도 있을 수 있고 레슬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요청이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많이 늘려서 다 하면 좋죠.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시뮬레이터도 한 10년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정말 정밀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많을수록 매출에 급급하지 않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권 문제가 올라가서 테이저건 장비를 계속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찰들이 권총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납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을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납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능력도 이제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세계 가상훈련 및 시뮬레이션 시장은 2019년 약 2천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13.7%로 2025년 약 4,4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은 2025년에 약 34조 규모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제이콥 시스템의 저격 훈련 시스템과 전자충격기 훈련 시스템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뛰어난 융복합 기술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이콥 시스템은 미래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가상훈련 및 시뮬레이션 시장을 선점할 것을 확신하므로 미래가치 투자에 적합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시장 창출 전문가 정자연 대표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기획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가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세계에서 최고인 회사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교육훈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객분들이 계시지만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다 수용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 정말 그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랑스러운 국산 기업.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터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